1800년 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재를 얻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갔다. 부하들이 실수해도 항상 감쌌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의리와 신뢰로만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동생들 모두 잃었다.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마지막엔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이 사람은 바로 유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삼국지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리더로 알려진 유비가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혹시 착한 것만이 정말 답일까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가장 좋은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착하고 베풀고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시련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나만 바보같이 착한 게 죄인가?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다면 오늘 유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유비의 실패에는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유비가 얼마나 완벽한 좋은 사람이었는지 볼까요? 207년, 유비는 46세였어요. 이미 천의 이름을 떨친 군벌이었죠. 그런 그가 26세의 무명 청년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갔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살 연상의 대기업 CEO가 신입사원을 스카우트하려고 3번이나 찾아가는 격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엔 자고 있는 걸 깨우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장비는 화가 났죠. 형님,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유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재를 얻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는 것과 같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208년 장판파 전투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조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유비 혼자 도망가면 쉽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유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10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느긋느긋 걸어서 피난을 갔어요. 신하들이 말했어요. 주공님, 백성들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요. 조조군이 곧 따라잡을 텐데. 유비의 대답.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을 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는가? 결국 조조군에게 따라잡혀서 참패했어요. 처자식도 잃고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죠. 부하들의 실수도 품어주는 아량 관우가 화용돼서 조조를 놓아준 것 기억하세요?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었어요. 하지만 유비는 관우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장비가 술 먹고 부하를 때려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유비는 항상 감쌌어요. 유비는 정말 완벽한 좋은 리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알고 있는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부장님은 정말 좋은 상사였어요. 부하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야근할 때는 치킨도 시켜주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1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은 어차피 부장님이 다 커버해 주실 거야. 대충 해도 돼. 부장님은 절대 화내지 않으니까 마감 늦어도 상관없어. 다른 팀은 다 야근하는데 우리 팀만 편안해. 근데 성과는 왜 안 나오지? 결국 김 부장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안 나오는 팀이 되었어요. 김 부장님은 윗선에서 엄청 혼났죠. 또 다른 예로 모 이사장님은 평생 베푸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집까지 내어주기도 했어요. 좋은 일 하면 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하고 오히려 이사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사장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도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도움받는 게 당연한 권리인 양 말하더래요. 이사장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베풀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마지막 예로 박아줌마는 정말 완벽한 엄마였어요. 아이들 숙제도 같이 해주고 친구들과 싸우면 다 중재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잘못해도 절대 혼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세상이 차가우니까 집에서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결과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0살이 넘어서도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은행 업무 하나 혼자 못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큰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한 거잖아. 그게 엄마 역할 아니야? 그 순간 박아줌마는 깨달았대요. 아, 내가 아이들을 망쳤구나. 이제 유비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관우의 죽음. 첫 번째 경고 219년 관우가 형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관우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송원이 자신의 아들과 관우 딸의 혼담을 제안했는데 관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 딸을 어떻게 개새끼에게 시집 보내겠는가? 완전히 모욕을 준 거죠. 그 결과 송원은 관우를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비가 관우의 이런 성격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관우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뭐 어때? 장비의 죽음 두 번째 경고 221년. 장비도 죽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부에게 살해당했어요. 장비는 평소에 부하들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했어요. 술 먹으면 더 심했고요. 결국 부하들이 참다 못해 장비를 죽이고 적에게 투항해버렸어요. 이것도 유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장비는 원래 그래. 마음은 착한데 표현이 서툴 뿐이야 라고 말하며 방관했어요. 이릉대전 감정에 휘둘린 최악의 결정 두 동생을 모두 잃은 유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신하들이 모두 말렸어요. 제갈량, 지금은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조운, 원수는 조조인데 왜 송원을 공격합니까? 법정, 지형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 동생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어요. 75만 대군이 전멸했고 유비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백제성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1년 후 홀로 쓸쓸히 죽었죠. 유비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례사, 최 대표님의 착한 사장, 함정 58세. 최 대표님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착한 사장님이셨어요. 직원이 지각해도 교통이 복잡했나 보네. 업무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돼. 심지어 횡령한 직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후 회사가 망했어요. 직원들은 점점 태만해지고 고객들은 계속 떠나고 경쟁사에게 밀렸죠. 최 대표님은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사례 5, 정 선생님의 무한 이해 교육법 53세. 정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자상한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학생이 숙제 안 해와도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구나. 선생님께 말대답을 해도 요즘 아이들은 개성이 강해서. 그런데 1년 후 정 선생님 반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반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어요. 정 선생님은 고민이 많으셨어요. 사랑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사례 6. 윤 과장님의 완벽한 팀플레이어 42세. 윤 과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협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도움 요청하면 자기 일 제쳐두고 도와주고, 동료가 실수하면 대신 수습해주고, 야근할 때는 혼자서라도 남아서 마무리하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지. 내가 좀 힘들어도 전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승진 시즌이 되니까 윤 과장님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승진했어요. 상사가 말하더래요. 윤 과장은 착하긴 한데 리더십이 부족해. 항상 남의 일만 도와주고 자기 성과는 별로 없어. 그제서야 윤 과장님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착하기만 했구나. 그럼 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착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진짜 좋은 리더의 모습 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명확한 원칙이 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라는 선이 분명해요.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시해요. 사랑하지만 방치하지는 않는다. 실수는 용서하되 같은 실수 반복은 용납 안 해요. 너를 위해서 이제는 엄하게 말해줄게.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성장을 선택한다. 지금 당장 미움받더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유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조건 착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엄하게 말해줄 줄도 알아야 해요.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다면 때로는 냉정한 결단도 내릴 줄 알아야 하고요. 유비가 관우의 교만함을 바로잡아 줬다면, 장비의 포악함을 고쳐줬다면, 이릉대전에서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냉정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말해주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성숙한 리더십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지혜로 만나요. 착하되 현명한 한 주 보내세요.